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학부 이지민, 그리고 제 팀메이트는 몽골에서 온 한리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파일럿 프로젝트 이름은 에코스텝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몽골의 광산 유출수와 지하수 보호를 위한 자연 기반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곰팡이 기반 생물 정화 담요인데요. 이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몽골에서 물 관련해서 물 오염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 해결책이 왜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몽골은 광업이 국내 경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몽골의 GDP 중 거의 3분의 1이 광업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에 따른 환경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광산 폐기물 저장소에서 비소, 카드뮴, 납, 구리와 같은 중금속 등이 지하수와 주요 하천으로 유출되는 건데요. 이것은 환경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몽골의 취약계층인 농촌 유목민은 얕은 지하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식수 안정과 가축 생존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으면서 공동체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몽골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식, 화학식 정화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 소비가 많으며 특히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몽골에서 작동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폐광 소규모 광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즉, 몽골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 에너지 소비가 낮고 추운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인프라가 적은 지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폐수 정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곰팡이 기반 생물 정화 담요입니다.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농업 폐기물 기반으로 V형 유기 매트에 몽골 토착 저온 적응할 수 있는 곰팡이를 배양시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곰팡이 균사체입니다. 균사체는 곰팡이나 버섯처럼 밑에 뿌리처럼 뻗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것이 매트 내부에 촘촘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바로 생물학적 스펀지처럼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배양된 균사체가 중금속을 흡수하고 농축하면 세포벽 내부에 고정되는 과정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균사체가 배양된 매트를 오염수에 놓으면 그 균사체가 중금속을 흡수해서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꽉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잡한 기계나 전력 사용 없이 중금속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화학 물질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차 오염 없이 안전한 격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작동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설치입니다. 양모와 밀집과 같은 현지 재료를 활용해서 부유형 매트를 제작하고 이것을 광산 폐수 연못 위에 설치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흡수입니다. 이 배양된 균사체가 물속으로 확장되면서 60일에서 90일 정도 중금속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수와 처리인데요. 오염물질을 충분히 흡수한 매트를 회수해서 건조시키고 고온소각시킵니다. 여기서 나온 잔여 금속은 콘크리트에 고정시킴으로써 2차 오염이나 외부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핵심 기술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지 재료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양모와 밀집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착 곰팡이 균주 사용을 하면서 외래종이 아닌 몽골에 이미 있는 곰팡이 균주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지 적합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전력 자동 작동 시스템이라는 점 때문에 비용 유지가 가능하고 인프라가 적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몽골리아를 선택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몽골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저온 환경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기후가 매우 춥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처리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안한 이 시스템은 영하 15도 이하에서도 활동 가능한 토착 균류를 활용하기 때문에 몽골의 현지 적합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순환 경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해양모와 농업 부산물과 같은 폐기물이 폐기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정화 자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폐자원을 줄이면서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인프라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력과 파이프라인, 기계 설비가 불필요해서 도비나 알타이 등 원격 지역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몽골이 기후, 지역 자원, 그리고 인프라 조건을 모두 고려한 현지 맞춤형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팀원 할리온이 영어로 이 프로젝트의 실행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I will explain how this project can be implemented in practice. So our pilot project is designed as a 12-month plan, and in the first 1 to 3 months, we will focus on isolating the native fungi strains and conducting a laboratory test. This stage is important because we need fungi that are both cold tolerant and resistant to heavy metals. And in months 4 to 6, we will produce floating mats and cultivate the fungi on them. And the mats will be made from the locally available materials such as wool and straw, and which also helps to reduce the cost. And in months 7 to 10, we will install the mats at the mining wastewater pond and operate the pilot in the field. A possible pilot site could be an area near the major mining zones, such as Irsnit or another high-risk site. Finally, in months 11 to 12, we will analyze the water quality and evaluate performance and submit the final report to the related stakeholders and government partners. And the estimated budget for this one-year project is around 40 to 45,000 US dollars, which is relatively affordabl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treatment systems. And we expect the pilot project to create both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First, in terms of the water quality, the project is expected to reduce the dissolved heavy metal concentrations around 75 to 90% in the pilot area. This is possible because fungal mycelium can absorb and accumulate pollutants such as arsenic, lead, and cadmium. Second, this project strongly supports the SDG goal number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It directly contributes to the target 6.3, which focuses on improving water quality by reducing pollution, and also contributes to the target 6.6, which is about protecting water-related ecosystems such as rivers and groundwater systems. And third, this solution can create strong economic and social impact. Because it requires very little electricity, machinery, or maintenance, the long-term operating cost is much lower than the traditional treatment systems. And in fact, our research suggests that it costs much more lower than a standard chemical reverse osmosis facility. In addition, safer groundwater means that safer drinking water for the rural nomadic communities and healthier conditions for their livestock. And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in Mongolia, where water security is closely connected to everyday survival. Of course, a good idea also needs a realistic support. For funding, we identified 3 main sources. Firs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grants, such as support from GEF or UNDP. Second, CSR funding from the mining companies, since mining companies also have th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ir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xample, with organizations such as GIZ or GCAP. For collaboration, we propose a 3-part partnership. First,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can support research and testing. Second, mining companies can provide pilot sites and field access. Third, the government can support approval, policy connection, and scaling. This multi-stakeholder structure makes the project more realistic and more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In conclusion, Mongolia's mining industry is both source of an economic growth and a source of environmental risk. Current treatment methods are often too expensive or too energy intensive or not suitable for remote and extremely cold regions. Our solution, EcoStep, offers a different approach. It is low cost,
sustainable, and locally adaptable. By using native fungi and local materials, it turns a natural process into a practical tool for water protection. We believe this project can help Mongolia move toward a future where mining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an exist together. Thank you. 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이 저기 아까 펑기스 매트라고 그랬나요? 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어요? How did we come up with this? Okay, so first we saw the news about the water security in Mongolia, Mongolian news, but it just did not receive the enough attention. So I tried to grab it from the news and try to search possible solutions. And I do a lot of research on the internet and searched about like how developed countries manage their wastewater pollution around mining zones. So we come up with this idea of the the Amazon oil spill case. They use this fungi to remove the oil waste. And yeah, based on that, we tried to do a research in a deeper level and come up with this idea. 사실 이 균사체 기반 정화 기술이 저희가 새로 개발하자 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자연 친화적이자 이제 저비용으로 이제 산업 폐수나 토양 오염물들을 정화시키는 생물학적 그러니까 정화, 검증이 된 검증이 된 방법이에요. 기술이라서 네, 그 기술과 저희 몽골의 지역성을 이거 해서 저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어쨌든 그 문제 제기도 참 좋고 이제 직접 우리 몽고에서 오신 분이 이제 어쨌든 뭐 그런 현장성이라든가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걸 잘 아실 텐데 그래서 문제 제기도 참 좋고 이 방법이 정말 저는 이제 검증이 된 거냐 이제 그런 쪽이 되는 의문이 그렇다면은 아까 그런 얘기를 해놓으셨을 텐데 그 아까 저기 몽고에 대한 5급 체제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센터장님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주선을 해서 몽고에 있는 이를테면 국립대라든가 이런 학생들하고 같이 디스커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다. 이거야말로 정말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주 저기 뭐 문제 제기도 좋고 이 구체적으로 이 집중해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내는 과정도 좋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말 이게 과연 실제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 관련해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엄청 크게 나왔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때 코리뉴얼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 산불로 인해서 탄 차나 집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지하수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느타리 버섯 균사체를 이용해서 직접 물질적인 일단 그 베리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독성 물질이 물속에 흘러가는 것을 막는.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몽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교수님이랑 마찬가지로 문제 제기, 그다음에 해결책 이 중간에 왜 이게 해결책인지, 이것에 대한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중간에 이해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답변을 듣고 나서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게 네. 있었어요. 12개월 그리고 뭐 4만 불, 4만 5천 불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예산을 계산을 하셨을 때, 추정을 하셨을 때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추정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 예산은 아무래도 이런 프로젝트를 찾아보면서 찾은 것에 기반했는데요. 실험실 테스트, 그다음에 균주 배양, 매트 제작, 그리고 실제로 도입해서 현장에 설치하고 수질 분석까지 하는 것을 했을 때 1년 파일럿 프로젝트로 이 예산이 4만에서 4만 5천 달러가 적합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제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장애 요소가 뭘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랑 그 예상되는 장애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혹시 예, 두 분이 논의하신 게 있을지. What would be like obstacle when we want to make this project alive? Maybe the cold climate. Oh, but our things work, no? In Ukraine. Um, So first of all, like the extreme cold regions are the biggest problem. So we need to focus on that from the like very beginning of the project. And if we figure out and find the fungi that is cold tolerant for that situation, we can overcome that obstacle. But yeah, it takes a lot of time to research and find out the fungi that is cold tolerant. 네, 아무래도 몽골의 혹한기 계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저온에 강한 토종균을 사용하더라도 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한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 프로젝트는 실제 현장 데이터와 장기 성능 검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